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곧 추석이죠. 저희들은 내일까지 방송하고요. 목, 금 방송하지 않습니다. 주말도 보통 방송하지 않죠. 그래서 토요일도 방송하지 않습니다. 일요일 낮 12시부터 특별방송을 재개함으로써 다시 방송이 재개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규 방송은 내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목, 금, 토는 방송이 없고 일요일 12시부터 방송 재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JTBC,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종편이죠. JTBC에서 손석희 전 MBC 아나운서가 방송을 진행해서 화제를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들의 뉴스가 얼마나 개판이면은 중앙종편 JTBC에서 손석희 아나운서, 전 아나운서죠. 손석희 사장이 진행한 방송이 화제를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지금 지상파와 다른 종편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는 점들이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물론 JTBC의 손석희가 과연 중앙일보와 관련이 있는 삼성과 관련된 보도도 공정하게 보도할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금 지상파와 다른 종편들의 뉴스가 개판이면은 손석희의 JTBC 뉴스에 환호하겠습니까?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민TV 조만간 TV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TV가 시작되면요, 그야말로 JTBC의 손석희 뉴스와도 차별화되는 한 차원 다른 그런 뉴스를 보여줄 것을 자신하고 약속드립니다. 많은 조합원들의 가입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영업사원 홍대리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신설상조 회사입니다. 사장님께 국민TV에 광고자 건의했더니 저희 사장님도 국민TV 예청자시며 조합원이지만 혹 회사 세무조사 받고 탄압받는 거 아니냐며 은근히 걱정이십니다. 그래서 영업사원인 제가 제 돈으로 광고하고 우리라이프 상조를 알리려 나왔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나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겠습니다. 1600-3267 1600-3267 우리라이프 상조, 제가 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를 후원하는 새로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를 찾아주세요.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등산 스포츠활동 언더웨어 캡스룩. 이런 속옷 보셨나요? 땀을 흘려도 전혀 끈적임이 없습니다. 100% 국내 제작의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언더웨어 캡스룩. 32기가의 넉넉한 자체 메모리 탑재. 내차 지킴이 블랙박스 X박스. 고화질은 기본에 무상 1년 서비스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네. 동아일보가 요즘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하니까 혹시 동아일보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나쁜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어제는 최영애 씨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라고 하는 여성의 가상 창작 소설을 써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엄마의 말을 듣고 자라온 아이의 입장에서 쓴 창작물이다라는 전제 아래 쓴 뉴욕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이런 식으로 썼는데요. 참 뭐 반응은 다양다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를 최동욱 검찰총장이라고 알고 자라온 그 아이의 입장에서 쓴 창작 칼럼이라고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최동욱 검찰총장을 비겁자로 몰 수만 있다면은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그야말로 하수구 저널리즘의 대표적인 칼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중앙일보에서는요. 양선희 논설위원이 11살 소년 인권도 못 지키는 사회가 윤리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라면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써서 대조를 이뤘는데요. 양선희 논설위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주변의 정쟁이 늘 있는 일이다. 하나,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는 공직윤리의 문제일 뿐 정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한다. 만일 어린이의 인권을 유린해서라도 정쟁에서 이기려 했다면 그건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의 인권을 유린해서라도 정쟁에서 이기려 하는 바로 거기에 가장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아일보 최영애 논설위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동아일보에는 김순덕이 짱인 줄 알았더니 최영애라고 하는 일진이 한 명 더 있었구나 라는 이야기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참 안타깝고 같은 언론인으로서 창피하기 이럴 데 없는 막장 칼럼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제 3자회담이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로 방문해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된 채 김한길 대표는 천막당서로 돌아갔습니다. 어쩌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는 야당의 얘기를 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회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들을 거 들었으니까 나는 마이웨이 고고할 거야 라면서 그들의 용어대로 이런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조간신문들의 사설은 모두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입니다. 심지어는 조선일보 사설도 대통령과 민주당 배를 버리고 산에 오르나 라면서 두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를 모두 양비론으로 싸잡아 비판하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사과 문제도 정치적으로 서로 명분을 살릴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쏙이 좁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어렵사리 회담의 물꼬를 듣고 서로의 의견을 확인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한다. 막힌 곳을 뚫는 게 정치 아니냐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일정 수준의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야 광장으로 뛰쳐나간 야당도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얻는다. 그게 정치 아니냐라면서 박근혜의 정치력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물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불통과 독선의 모습만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 댓글 대자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조중동의 사설이 이 정도라면요. 박근혜의 불통이 얼마나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식자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설로 경향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통과 독선의 모습만 보여준 박근혜 대통령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어제 국회 3자 회담은 경색 정국을 풀 실마리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포괄적 해법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무산됐다. 박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서로 할 얘기만 일방으로 교환했을 뿐 제대로 된 합의사항을 하나도 도출하지 못했다. 3자 회담에서 드러난 박 대통령의 시국 현안 인식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정원 개혁, 최동욱 검찰총장 파문 등에 대해 너무도 민심과 유리된 인식을 보여줬다. 야당과 촛불 집회에서 표출된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해 단 한치의 수용과 양보도 없이 고집스럽게 대결적 입장을 고수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 댓글 공작과 정치 개입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서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하는 건 무리다 라며 도움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도 확인됐듯이 국정원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해서 댓글 공작 등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서 진행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것인데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재준 국정원이 자행한 남북정상회의로 무단 공개는 합법적으로 공개한 것이라고 두둔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초래한 민주주의의 문제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입장에서도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마련 중인 개혁안을 중심으로 국회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기문란의 당사자인 국정원에 면죄부를 부여한 꼴인 셀프 개혁이 혁신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박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국내 파트 폐지와 수사권 이관에는 반대했다. 셀프 개혁안의 한계를 예고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국정원이 정치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말로써가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오도된 상황인식은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에서도 확인된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감찰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극력 옹호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로 찍힌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한 사퇴 압박의 정황과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데도 공직기강의 문제라며 정당성만을 강변했다. 이렇게 불통도 그야말로 극악의 불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사설에서도요, 이와 유사한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가장 예민한 의제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일로 나와 무관하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해서 포괄적인 유감 표명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무색하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을 뒤흔든 최동욱 총장 사퇴 파문과 관련해서도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의 신뢰를 위해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의 관련자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모순됩니다. 최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당연하다면 국정원 사건 책임자에 대해서도 감찰과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아울러 최 총장 파문의 이면에 외압과 절차 무시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서 검찰 독립성에 대한 의지 표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논설을 쓰는 대한민국 언론의 논설위원들, 이른바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런 논설을 씁니다마는 어제 회담 결과를 보면요, 정말 박근혜의 귀는 막혀 있고 박근혜의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눈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의 결론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을 보여주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3자 회담에서 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사퇴의 해법을 깡그리 거부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전국 정상화의 길을 마련해야 하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다시금 불통과 독선의 모습만 여실히 보여줬다. 박 대통령이 소통과 대화는커녕 일방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고집하는 한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사실 김한길 대표를 욕만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런 결과 너무나 빤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면은 결국은 박근혜의 불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새누리당과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역공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밟히는 모습을 보이고 천막당사로 돌아가야만이 야당도 기나긴 정기국회 기간 동안 투쟁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촛불 집회 사람들이 10만 명, 100만 명 나오지 않는다고 걱정할 것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다 정해진 수순과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2만 명, 3만 명 모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의 불통과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공안 정국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기어코 분출되는 국민들의 그야말로 계획 욕구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남은 4년 반을 꾸준히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의 길에 국민TV가 동반자가 될 겁니다. 조합은 2만 명 돌파했고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3만 명 머지않았습니다. 이번 추석이 끝나면은 기존에 가입하신 조합원들 정자운동을 한번 대대적으로 벌여볼까 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첫 시금석으로 정자운동을 우선 벌여보려고 하는데요. 추석 끝나고 나서부터는 뭐 이런까지 일일이 불러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국민TV를 성원하시겠다 하면은 조합원을 주변에서 새롭게 가입 권유를 해 주시고요. 청취자분 중에서 아직 가입하시지 못한 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가입하신 분들 정자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TV 뉴스를 송출할 때 정말로 방송 뉴스의 지평을 뒤흔드는 큰 사건이 될 것임을 확약을 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동아일보 최영애 논설위원의 최동욱 아버지 전상사 이거 진짜 참 엽기적인 칼럼인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진짜 제가 차마 그 수준이 너무나도 악랄하고 그리고 의도가 극악해서 소개를 해드리진 않습니다만은 트윗에서 드러난 반응들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옥상에 대마 키우느냐는 트윗이 보여서 뭔가 했더니 이라면서 최동욱 아버지 전상사라고 하는 최영애 논설위원의 칼럼을 링크하셨습니다. 주절주절이라는 분이네요. 그 다음에 독설가로 유명한 진중건 평론가는 동심이 물씬 묻어나는 탁월한 칼럼입니다. 이 드높은 문학적 성취는 오직 최영애 논설위원의 정신연령이 실제로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아버지가 나쁜 사람 혼내주는 검사 중에서도 최고 짱이 됐잖아요. 특히 이 구절 짱이에요라고 비웃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사회군님은 동아일보 사옥에 마약 재배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여도 법원에서는 인정할 법한 혐의의 약반거리 타임라인을 뒤덮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제가 아까 소개드렸다시피 마스터 키튼이라고 하는 트위터리아는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의 11살 소년의 인권도 못 지키는 사회라는 칼럼과 동아일보 최영애 논설위원의 아버지 전상서 두 칼럼이 신문 수준의 차이라면 과언일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참 동아 조선 백지광고 사태에서도 보듯이 동아일보가 한참 우위에 있는 신문이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신생신문이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요. 오늘 최영애란 논설위원과 양선희 논설위원의 칼럼을 비교해 보니까 동아일보 이제 중앙일보에 쫓아가려고 해도 한참 멀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다음 가가지고 한마디씩 멘트를 남기셔도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오늘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위원 실장의 칼럼, 박근혜 아버지의 비극을 잉태하다. 이거 꼭 박근혜 대통령에게 들려주고 싶은 칼럼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축출은 박근혜 정권의 현재와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뻔한 무리수를 두어가면서까지 특정 언론과 공모해 최 총장을 쫓아내려 한 것은 박 정권의 그 일이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박 정권의 순항 여부도 좌우될 것이다. 네. 지금 국민들은 미처, 모든 국민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려는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의 움직임은 결국은 최동욱 검찰이 그렇게 착한 검찰만은 아닙니다. 검찰이 이명박 시절에는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니까 검찰이 상대적으로 돋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권 교체기에 이명박도 원치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도 원치 않았던 최동욱이가 검찰총장이 되니까 이 일이 발생한 것뿐입니다. 그 최동욱 검찰이 손대고 있는 원세훈과 김용판의 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 공선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기소가 이 정권의 주춧돌을, 그 뿌리를 허물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 인식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정권이 그 같은 무리를 하면서 최동욱을 찍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바로 최동욱 검찰이 간신히 기소한, 그것도 구속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기소한 김용판과 원세훈의 지회사항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허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아버지한테서 보고 배운 게 정치가 아닌 권위주의적 통치였으니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의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방식은 갈수록 강화되는 듯하다. 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몰아낸다는 건요, 단순하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감사원장과 경찰청장도 임기 도중 중도화시켰습니다.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 체계를 깔아뭉갠 겁니다. 이것은 5년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도 임기 중에 그를 선출한 국민들에 의해 쫓겨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임기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과 경찰총장을 쫓아내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언제나 갑일 줄 압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헌법과 법률의 보장, 임기가 5년으로 보장된 대통령도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만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최동욱 총장을 축출함으로써 박 대통령은 국가 권력기관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박 정권 출범 이후 눈에 거슬리는 권력기관은 그나마 검찰이 유일했다. 검찰까지 손아귀에 넣었으니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정권의 실질적인 출범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네.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권력기관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해서 국정 운영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를 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신 독재 때는 사실상 종신 대통령에다가 고문이나 폭행, 투옥 등 물리적인 폭력까지 마음껏 쓸 수 있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유신 독재도 박정희가 수하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한참 달라졌습니다. 박정희식 통치로 다스려질 대한민국이 이미 아닙니다. 그걸 박근혜는 알아야 해요.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정 운영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화사한 미소와 아전인수식 미사여구 몇 마디로 될 일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각 정부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넘겨주고 자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감사원과 검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권력기관만 완전히 장악하면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고 오만이다. 오히려 아버지의 비극을 다시 초래할 독이 될 수 있다. 채 총장 축출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이 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18대 대선의 공정성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통령은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네, 이건 정말 얌전한 표현에 불과합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 공작을 했습니다. 드러난 게 댓글 공작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추가 수사로 속속 새누리당과 그리고 국정원 그리고 경찰이 상무가 커넥션으로 부정선거를 사행했다는 그 혐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부정선거를 할 의도가 없었다면 왜 국정원과 경찰과 그리고 새누리당의 권영세 종합상황실장 당시 지금은 주중대사입니다. 그리고 서상기 정보위원장 통화량이 급증했겠습니까?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서 바라본 이 세 사람의 상가 커넥션은 그야말로 선거 부정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 그리고 경찰이 긴밀하게 공모했다는 그런 증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누굽니까? 국정원이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안철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그리고 NLL 대화록을 술술술술 유출을 했습니까?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12월 16일의 이른바 수사결과 조작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던 박근혜의 그야말로 박근혜에 대한 하향세를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인천시민 여론조사에 불과합니다만은 인천시민의 선거 결과는 항상 전국의 대표치였습니다. 12월 16일의 경찰의 조작 수사 결과 발표가 정상적으로 발표됐다면은 문재인 55% 그리고 박근혜 44%로 무려 11%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문재인이 당선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은 그 기나긴 국정원의 댓글 공작보다도 경찰의 조작 수사 결과 발표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도 아이러니인데요. 어떻든 그런 조작과 그리고 댓글 공작이 없었더라면은 아예 경찰이 조작할 필요도 없었으니까. 다시 정석구 논술위원회의 칼럼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건은 최근 점차 그 핵심이 드러나는 중이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재판이 진행되면서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과의 연결고리가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제법 꼼꼼하게 해놓은 덕분이다. 앞으로 더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난 18대 대선 불복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의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들이 공개되는 걸 막아야 하는 시급한 과제가 박 정권 앞에 놓여있던 셈이다. 청와대가 조급하게 무리수를 두어가며 검찰 총수 제거 작전에 나선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더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18대 대선 불복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도 속으로는 불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확실한 증거 없이 대선 불복을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확실한 증거가 현재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급히다면은 민주당에게 대선 불복이냐라고 윽박질렀는데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사실은 대선 불복하고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정치인의 입장에서 아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증거들이 나온다면은 그야말로 본격적인 대선 불복 운동으로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댓글 공작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결정적인 하자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국정원 대선 개입 증거들이 공개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박근혜와 그야말로 7 악귀들이라는 표현도 인터넷에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시급한 과제가 결국은 현직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그런 공작으로 바로 연결된 겁니다. 항상 인간은요, 앞선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들통이 나서 쫓겨나는 겁니다. 닉슨도 그랬어요. 박 정권의 앞날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풀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도, 검찰의 독립성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쪽으로 박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다. 그런데도 어렵게 열린 3자 회담에서 아무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무관함만 되풀이 주장한 것은 유감이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박 대통령이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네, 저도 진심으로 박근혜나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서 그걸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다. 국정원이 공안 사건을 일으키면 내란 업무라고 떠들기만 해도 여론은 확 돌아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착각이 결국은 박근혜가 자랑에 맞지 않는 아버지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던 원인이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야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편파적으로 사고한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 차려야죠. 제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신들의 주군을 그야말로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지 않게 하려면 말입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해나와 현성의 트러블 메이커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원주에서는 조합원분들께서 조합원 2만 명 돌파 기념이라는 플래카드를 거셨다고 합니다. 원주에 계신 조합원들 감사드립니다. 예, 그 사이에 또 가입하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의 국민시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국민시인이시네요.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남북오가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메탄 1동의 행복하세요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최동욱 총장을 찍어낸다는 말, 참 그야말로 찍어내다는 말이 이토록 적극한 표현인 사건을 다시 찾아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저 사설에서 최동욱 찍어내기 불법 공작 진상 반드시 규명해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 2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사찰을 진행해왔다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곽 전 수석이 사퇴하면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사찰 자료를 넘겼고 이 비서관은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과 이 내용을 공유하며 최 총장이 곧 날아간다고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 주장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대검이 이 문제와 관련해 김 부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의 압박을 감지한 채 총장이 대응 차원에서 자체 조사까지 벌였던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정말 한심한 일이죠. 서울중앙지검의 김광수 공안 2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총장이 곧 날아가니까 청와대하고 공모를 해서 참나 서로 사찰 자료를 공유했다는 이런 이야기는 진짜 정말 뒤로 자빠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요.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검이 이런 정보를 입수해서 총장 지시 아래 진상조사를 벌였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 의원 주장 가운데 국정원 2차장이 청와대와 공조해왔다는 대목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국정원은 대선 불법 개입 사건으로 전직 원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국정원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면 이는 검찰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임기가 보장된 검찰의 수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사찰을 했다면 이는 청와대 스스로 법치국가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이 된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와 국정원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학적부나 혈액형 등 개인정보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한 확인과 유출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진상을 규명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네, 정말 국정원이 자기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이런 정황이 발견된 것은 법치국가로서의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사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소신껏 수사한 검찰총장을 몰아내려 청와대와 국정원이 언론과 짜고 혼의 아들설을 던져놓고 당사자가 유전자 검사까지 받겠다고 나오자 갑자기 초유의 감찰 카드로 자진 사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검사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 우선을 주장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감찰 지시가 자문위원회를 열도록 한 감찰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 지시였다고 치졸하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혼의 아들 논란이 검찰총장 개인의 윤리 문제라면 검찰총장 축출 공작은 사법체계의 한 축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문제입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네. 검찰총장 축출 공작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추석 연휴 푹 쉬시고 연휴가 끝난 다음 많은 정자 부탁드리겠습니다.